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6의 4, 사실상 기본적으로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 할 때 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데 제너럴 플레인 모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리지드 바디 문제가 뭐 디스크라던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을 같이 가지고 있는 디스크라던가, 아니면 기다란 러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디스크 문제의 경우에 이제 프릭션 얘기가 나와서 먼저 프릭션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동력학에서 주로 다루는 프릭션은 드라이 프릭션 또는 쿨롱 프릭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고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 물체와 그 그라운드 서페이스 사이에서 프릭션이 작용하죠. 그래서 보통은 프릭션의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주게 됩니다. 근데 프릭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어진 힘에 대응하는 리액션 포스예요. 프릭션이 스스로 존재하진 않고요. 힘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리액션 포스이기 때문에 어떤 포스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리액션 포스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실험식으로 구하게 되면은 그 가해진 힘에 따라서 그 프릭션 포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무 힘이 이제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 프릭션은 0이고요. 그러다가 내가 가해지는 이 힘 P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응해서 프릭션이 증가합니다.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물체가 힘준다고 바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움직이지 않은, 즉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가해준 힘과 스태틱 프릭션은 비례하여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 달하면 그것을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에 달하면 그때부터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태틱 프릭션을 그 주어진 힘에 비례해서 이제 변하는데 그 스태틱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요.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 실험으로 구하는 거죠.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 어떤 계수를 구하게 되는데 그때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운동이 일어날 때도 사실은 아주 완전 컨스탄트 아니지만 컨스탄트로 근사하게 되어가지고 요때를 키네릭 프릭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는 µK라는 계수를 역시 실험으로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가해진 힘이 만약에 운동 프릭션보다는 마찰력보다는 크고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는 작을 때 여기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해진 힘이 이 정도 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키네릭 프릭션보다도 작고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도 작으면 당연히 아무 모션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힘을 쭉쭉쭉 줘서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이거는 사실은 키네릭 프릭션보단 크고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는 작지만 이게 아직 운동이 일어나기 전 리전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모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에 도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모션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정도의 힘을 줬다. 즉, 맨 처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운동 프릭션, 키네릭 프릭션보단 크고 스테릭 프릭션보다 작은 이 상황에 오면은 그때는 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이 차이만큼이 가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내가 지금 µKn보단 크고 µSn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은 그 포스가 내가 정지해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려는 그 단계에서 가해진 포스인지 이미 움직임이 일어난 상황에서의 포스인지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디스크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노 슬립 컨디션이냐,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냐, 슬리핑이냐 이런 말이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잘 봐야 하는 것이 이제 만약에 내가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을 넘어갔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슬립 모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이 디스크 큰 의미 없고요. 이게 그냥 박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달아서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슬립이 일어나면 굳이 이제 디스크라는 것에 고해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회전은 일어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리전이다. 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제로 벨라시티다. 즉
rolling without sleeping이 일어난다고 하였을 때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찰력이 maximum friction보다는 작은 경우, 그리고 심지어 그 마찰력이 mu kn보단 크다 하더라도 아까서 보여드렸던 움직임이 슬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그 스태틱 프릭션 리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 되면은 노슬립인 상황이 됩니다. 이때 프릭션 방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땐 사실 프릭션 크기도 알 수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보통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 코에피션트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지고 어떤 프릭션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내가 알 수 있는 조건은 그 프릭션이 요거보다 같거나 작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고요. 방향 역시 문제에서 어떤 다이나믹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프릭션을 알기 위해서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F 이퀄 MA와 모먼트는 I 알파식을 이용해가지고 다이나믹스를 풀어야 요런 지금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런 스페시픽한 프릭션이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결과적인 리절턴트 다이나믹스로부터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디스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디스크는 속이 다 뚫려 있는, 그러니까 반지 같은 것, 후프입니다. 레디어스는 R이고요. 이게 이제 정지에 있다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그때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각각 mu s와 mu k로 주어졌을 때 이 후프가 돌아가는 앵귤러 액셀러레이션과 시간 d만큼 굴러떨어 내려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좌표계를 잡아야 되는데요. 좌표계는 그 지면과 컨택하고 있는 요 순간에다 잡습니다. 보통 이렇게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그 절대 좌표계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후프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컨택은 몇 개죠? 지면 하나죠. 따라서 지면에서 그 전에 이제 이 디스크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슬립이냐 안 슬립인 노 슬립이냐를 알기 위해서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셔야 될 컨셉이 있는데, 슬립이 일어나지 않는다,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다라고 하면 이건 되게 스페시픽한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즉 그 컨택점에서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의입니다. 롤링 위다웃 슬리핑.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 액셀러레이션과 트랜슬레이셔널 액셀러레이션과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사이에는 반지름 R과 관련돼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보통은 이제 X방향을 오른쪽으로 놓고 이렇게 되면 회전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굴러가는 것이 마이너스가 돼서 방향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것인데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R 알파라는 이 식을 갖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릭션은 스페시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어봐서 리절턴트 다이나믹스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슬립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는 회전과 트랜슬레이션 완전 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방정식에서 구할 수 있고요. 이제 unknown이라는 거는 이 사이의 관계가 unknown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프릭션 대신 정해지게 됩니다. mu kn. 따라서 슬립 컨디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속도, 키네마틱스 또는 포스, 프릭션 포스 중에 정보 하나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컨택은 지면 하나이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오는 프릭션과 노멀 포스 그리고 중력이 있겠습니다. 이 프릭션 포스는 임의로 플러스 이쪽 방향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프가 하는 운동은 트랜슬레이셔널 액셀러레이션과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픽토리얼한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부터 그대로 운동 방정식에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X방향의 운동 방정식과 Y방향의 운동 방정식, 그리고 모먼트 이퀄 I 알파인데 우선은 보통은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죠.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한 모멘트는 프릭션에 의한 모멘트밖에 없으므로 FR은 I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와 D만큼 갔을 때 타임을 구하라는 게 일종의 이제 가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알파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문제에서 노멀 포스도 알 수 없고, 이 방정식에서 프릭션 포스도 알 수 없고, 가속도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에서 이게 롤링을 하는지, 그러니까 슬립
있는지 없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요. 먼저 슬립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No slip condition이라고 하면 저 constraint에 의해서 우리는 가속도와 angular acceleration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것을 대입을 하고 식에 대입을 하면 각각을 이제 알파에 대한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운동 방정식과 뉴턴 방정식과 오일러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 수가 있어서 여기서 미지수인 프릭션을 소거하고 나면 알파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알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립방정식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알파를 구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처음에 내가 노슬립이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노슬립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알파를 이 위의 식이나 밑의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프릭션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프릭션이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은지 그걸 확인을 하는데 프릭션은 그렇게 되면은 2분의 1 mg sin 세타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값을 이용하면은 그 맥시멈 그 프릭션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이때 뮤s가 더 큰지 아니면 0.5가 더 큰지를 비교해 봐서 아, 내가 처음에 가정한 노슬립 컨디션이 일어나는 게 맞구나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맥시멈 스테릭 프릭션보다 크면은 이 가정이 틀린 거죠. 그 가정이 틀린 경우에는 만약에 뮤s가 0.5보다 작을 땐 슬립이 발생하므로 이 모든 과정은 다 다시 무시하고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는 슬립이 발생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사실상 가속도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과의 관계를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대신에 프릭션이 운동 마찰력으로 인한 프릭션이라는 이 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에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를 알 수가 있고 F를 아니까 알파도 알 수가 있고 가속도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시간당 거리 이런 것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스크 프로블럼을 생각해보면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주고 디스크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낙하였지만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그루브 홈에다가 뭔가 이렇게 줄을 둘둘둘 말아서 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힘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힘을 이렇게 각도를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루브 위쪽에서 당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예 그 지면을 아예 기울여 놓고 방금 푸른 문제처럼 자유낙하가 아닌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디스크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마찬가지로 줄을 위아래 다 당길 수 있는 다양한 컨비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결국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노슬립인지 슬립인지 알 수 없으면 노슬립의 조건에서의 키네마틱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고요. 그때 그 결과적으로 도출된 프릭션이 이 노슬립의 가정, 즉 그 맥시멈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은지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지금 슬립이 발생하는구나 해서 주어진 프릭션 조건으로 언노운을 하나 없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러면 이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내가 토크가 아니고 텐션을 이렇게 준다고 치면 사실 이거를 지금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트랜슬레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제 컬러 코드를 파란색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은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로테이션에 의해서 로테이션이 사실은 만약에 이 지면이 매끄럽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이 되게 큰 경우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근데 서페이스가 매우 프릭션이 크다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당겼다고 하지만 프릭션에 의해서 감속이 돼서 전진 방향 트랜슬레이션의 양은 좀 작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로테이션 여기를 좀 잡아주는 현상이 되니까 로테이션이 걸려가지고 로테이션이 되게 크게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프릭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어진 동일한 힘에 대해서도 운동이 슬립 도미넌트하게 나는지 아니면은 노 슬립 컨디션 롤링으로 날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트랜슬레이션 되게 크고 로테이션에 의해서 전체에 있는 시스템의 그 리니어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 발생하죠. 센터를 중심으로, 탑은 왼쪽으로, 바텀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이 슈퍼포지션이 됩니다. 슈퍼포지션이 되면 아랫방향에서는 되게 큰 슬립이 일어나게 되고, 윗방향은 좀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 좀 줄어드는 상황,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밑에 있는 경우, 마찰이 되게 큰 경우에는 비록 선형하고 있는 운동의 크기는 작지만 이 로테이셔널이 크게 돼서 각각 탑과 바텀에서 로테이션에 의한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 발생하고요. 그것이 트랜슬레이셔널 성분과 슈퍼포지션이 되게 되면 밑에 쪽에는 큰 슬립이 그래도 일어나고, 이건 그러니까 로테이션 때문에 이미 다미넌트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요. 대략 센터 오브 로테이션 요쯤 존재하겠네요. 따라서 역시 카운터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로테이션이 이거보다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탑은 오른쪽으로, 바텀은 왼쪽으로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로테이션 포인트 요점, 센터 오브 로테이션 이 정도 존재하게 되고요.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윗방향은 좀 더 많은 트랜슬레이션이 생기고 아랫방향 트랜슬레이션은 상당히 감속이 돼서 전반적으로는 클럭와이즈 로테이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되게 특이한 경우에 전진 방향에 의한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에 의한 트랜슬레이션이 바텀 부분에서 이제 이 텀이 슈퍼포지션 된 텀이 0이 되는 이 스페시픽한 케이스가 바로 rolling without sleeping이라는 컨디션입니다. 따라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만약에 이 주어진 포스가 이거보다 훨씬 크거나 작으면 어떻게 될까? 포스의 방향이 업다운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프릭션이 여기서 좀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시면은 이 현상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풀어볼게요. 앞에서 본 예제처럼 평면 위에 텐션이 이만큼 세타로 위로 작용하게 될 때, 사실 이 세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동일하게 줘도 되는데 약간 코사인, 사인 세타 하나 정도 더 추가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포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프릭션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텐션이 이렇게 엑스터널 포스가 세타라는 디렉션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반지름은 R이고 지금 속에 있는 그루브 반지름은 스몰 r이고요. 거기에 지금 줄이 이렇게 감겨져서 텐션으로 당기는 케이스고, 자, 센트러스 radius of gyration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것이 z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radius of gyration이 여기가 제가 정리 안 해놨네. radius of gyration은 여기 moment of inertia가 있을 때 이게 원이나 이런 어떤 라드 같은 경우는 딱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는데 모양이 좀 복잡한, 이 경우에도 중간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i가 radius of gyration z의 스퀘어다 라고 주어진 것, 즉 i가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radius gyration 정의는 이렇게 된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랬을 때 angular acceleration과 acceleration 그리고 static friction의 force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게 슬립 컨디션이냐 아니면은 노슬립이냐에 따라서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키네마틱 릴레이션인지 아니면은 프릭션 포스에 대한 정보인지 먼저 사전에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컨택이 이번에는 두 개죠. external force 부분하고 바텀. 그래서 노멀 포스와 프릭션 그리고 중력과 T 이렇게 외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것이 리니어 모션과 회전 모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인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을 그대로 이것을 식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이 장력과 마찰력 그리고 장력과 노멀 포스와 중력에 의한 이 식을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먼트 이퀘이션을 센터 오브 매스 G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마찰력과 이 텐션에 의한 두 가지 토크가 작용해서 I 알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사실은 롤링을 하는지 그러니까 슬리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과 언노운 사이에서 가정을 하고 풀게 됩니다. 먼저 노슬립 컨디션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요. 키네마틱 릴레이션십을 사용하게 되니까 가속도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된 알파와 프릭션 포스, 지금 프릭션 언노운인데 알파라는 식을 가지고 문제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선 지금 i는 사실은 mg 스퀘어, 레디어스 자이레이션이 주어져서 g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디스크라고 놓고 2분의 1 mr 스퀘어라고 했네요. 여러분은 그냥 mg 스퀘어로 여기 그냥 mg 스퀘어 2분의 1 없고 이렇게 사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unknown friction은 그 소거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는 이렇게 구해져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뭘 해봐야 되죠? 확인해 봐야 되죠. 정말로 프릭션이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은지. 그래서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은지를 확인하게 되면 프릭션은 이렇게 나오고요. 스태틱 프릭션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이제 세타가 뭐 기껏 해봤자 한 30도쯤 될 텐데 코사인 세타가 있고 지금 여기 마이너스 사인이 붙어 있죠. 마이너스 사인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뮤 S 값이 보통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0.5 전후인데 프릭션은 지금 왼쪽 방향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요. 스테릭 프릭션은 마이너스 뮤 S T 사인 세타에다가 mg 텀이 붙어 있잖아요. 뮤s mg 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 값은 대입해 봐야 알겠지만 제너럴리 여기 플러스 값이 더해져 있어서 이 값이 더 클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의 가정이 틀린 이 경우가 가정이 맞죠. 보통은 스태틱 프릭션이 더 커야 되니까 내가 한 가정이 맞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답을 도출하거나 만약에 이제 대입을 해봤는데 내가 그 스태틱 프릭션보다 작다는 이 가정이 틀렸을 때에는 다시 프릭션 정보,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에 의한 마찰력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디스크가 지면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좀 카트 문제와 컴바인이 된 문제라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디스크가 있고요. 매스 캐피탈 M이고 얘가 중간에가 이제 그 카트에 피봇이 되어 있습니다. 카트 매스는 스몰 m이고요. 그리고 카트는 이제 리니어 가이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리고 이 전체에 있는 그 디스크에다가 그 줄을 테두리에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P로, 엑스터널 포스 P로요. 이랬을 때 당연히 이제 디스크는 회전할 것이고요. 지금 디스크와 이 카트 사이가 피봇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 시스템 엑셀러레이션을 구하라. 지금 일단 엑스터널 포스 P가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그 디스크이기 때문에 그 카트 말고 디스크는 회전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어떻게 풀어볼지. 자, 이때 이게 만약에 디스크가 슬롭 위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당연히 그 슬롭 위에 있는 이 지면 컨택 포인트에다가 그 좌표계를 이렇게 정지 좌표계를 잡겠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정지 좌표계를 잡으면 지금 카트는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지 않고 그냥 이 센터에다가 움직이는 무빙 좌표계를 저는 잡았습니다. 즉, 뭐 가속도, 센터의 가속도를 A5라고 하면 이제 그 좌표계는 윗방향으로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텐데요. 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지금 카트와 그 디스크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보고 우선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센터에 있겠죠. 센터에 있는 무게중심의 컨택이 몇 개죠? 여기 지금 외력 P 있고 지금 이거 그 슬롭 그 가이드와의 컨택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컨택, 하나는 N과 F, 하나는 force P, 그리고 중력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좌표계를 이렇게 가속하는 좌표계를 잡았기 때문에 관성력이 즉 MA에 해당하는 관성력이 센터 오브 매스에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피봇하는 점에서 카트와 디스크 사이에 서로 그 리액션 포스가 있을 텐데요. 액션 리액션 포스인데 이 리액션 포스를 이 그림에 그려줘야 합니까? 만약에 내가 세퍼레이트 바디를 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렸으면 당연히 피봇 포인트가 하나의 컨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외력으로 작용하니까 그려줘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기 때문에 서로 인터널 포스가 돼서 캔슬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 시스템을 볼 때는 그냥 전체 시스템이 외부, environment 어디에 컨택되어 있나 하면 딱 가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이 리니어 모션과 앵귤러 모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그림으로 그려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은 그 전반적인 그 가해지는 포스가 이 전체 시스템의 가속도를 나타낸다. 만약에 이거를 순간적으로 센터에 있는 공간에다 좌표를 잡게 되면 이너셜 프레임이 되고요. 그때는 요 가속도 텀이 오른쪽 우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은 카트에다가 좌표기를 붙였기 때문에 카트에 좌표기를 붙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오른쪽 액셀러레이션 0이 되는 것이고 단 그 움직이는 좌표기의 가속도가 왼쪽의 관성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Y방향의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 의한 운동방정식 다음과 같고요. 자, 이제 회전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사실 카트엔 적용되지 않고 디스크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디스크에 적용되는 그 토크는 P밖에 없죠. 디스턴스를 모먼암을 가지고 센터에서 P라는 것에 의해서 디스크의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디스크 모양이긴 하지만 롤링 위다웃 슬리핑 그 문제가 아니고 이제 카트와 이제 조인트가 되어 있어서 한번 가져와 한번 풀어보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알파와 A를 구하라고 했는데 다 값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풀면 됩니다. 문제에서도 스무드 서피스라고 해서 프릭션 없다고 치면 알파하고 A가 바로 그냥 운동방정식으로부터 구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 카트하고 그 디스크를 따로따로 놓고 만약에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디스크는 컨택이 유일하게 카트와 컨택 하나, 센터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액션, 리액션, 포스가 있고요. 카트 경우에는 피봇의 컨택, 그 디스크랑 컨택이 하나 있고 가이드랑 컨택이 하나 있기 때문에 RX, RY의 노멀 포스, 프릭션 포스, 디스크의 경우에는 센터에 하나, 중력,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좌표계를 그 센터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잡으면 당연히 이너셜 포스가 각각 작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을 잘 보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잡아서 푸는 것이나 아니면은 합쳐서 시스템으로 푸는 것이나 결국은 여기 이 식과 요 각각의 식을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서로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챕터 6에서 제너럴 플레인 모션의 파트 1, 우선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길쭉한 로드 문제의 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